장례식장 안. 흰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관 앞에는 한 여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수진, 향년 66세. 그녀의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미란, 67세. 수진의 30년 절친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왔던 친구였습니다. 바스락. 미란이 봉투를 뜯는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종이 펴지는 소리. 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나 내 남편 20년간 사랑했어. 쿵. 누군가 의자에서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우리 사이에 딸이 있어.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큰 복 받으십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딸랑, 딸랑.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라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절친. 하지만 오늘 수진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은 눈에 띄게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라는 수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타닥타닥. 슬리퍼 신는 소리.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미란의 남편 김동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70세, 은퇴한 대학 교수. 점잖은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수진과 동철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뭔가 전류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는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주방에서 들렸습니다. 챙그랑, 챙그랑.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는 소리.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지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미란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왜 안 먹어? 또 그러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랑. 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수진 씨 딸입니다. 거실에서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쿵.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 미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발머리, 키 165cm 정도. 그녀의 이름은 아영이었습니다. 미란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딸 있었어?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영이 동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와장창. 미란이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미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 그 한마디가 장례식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동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동철 씨, 이게 무슨 소리야? 대답 좀 해봐. 동철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야. 저 애가 내 딸이야. 쿵. 미란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30년을 함께한 친구, 그 둘 사이에 딸이 있다니. 미라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언제부터였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20년 전부터. 20년? 미란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0년이나? 그날 밤 미라는 남편과 친구를 모두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쾅. 그리고 혼자 남겨진 거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미라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뚝, 뚝.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속에는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회상 20년 전, 2004년 여름, 그날을 미란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동철이 자정이 넘어 귀가했던 날. 삐. 현관문 열리는 소리. 동철의 셔츠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미라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 바람 피우고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아직 어렸으니까. 집안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일주일 후, 미라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부릉, 부릉. 엔진 소리. 동철은 강남의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미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동철이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수진이었습니다. 미란의 30년 절친. 수진은 동철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어떡하지? 동철은 수진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낳자. 우리 아이 낳자.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미라는 카페 밖에서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타닥, 타닥. 인도를 걷는 발소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드득, 후드득. 미라는 우산도 펴지 않고 걸었습니다.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젖어 있었으니까. 회상 끝. 미란의 큰딸 지은이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계단 오르는 소리.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지은은 미란을 안았습니다. 뒤따라 아들 민수와 막내딸 유진도 들어왔습니다. 세 자식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미라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동철과 수진의 20년 불륜, 그리고 숨겨진 딸의 존재. 민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몰랐어.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고 있었어. 20년 전부터. 세 자식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2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수진이가 암 환자였거든. 자식들은 숨을 죽이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란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20년 전 수진이는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 의사가 6개월 시한부라고 했지. 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난 참기로 했어. 수진이가 죽으면 끝날 일이니까. 하지만 수진이는 죽지 않았어.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됐거든. 미란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지. 나는 계속 기다렸어. 수진이가 언젠가 고백할 거라고. 자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그 모든 걸 알고 참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링.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야, 미란. 내일 오후 2시,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로 나와. 미란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쉬익, 쉬익 들렸습니다. 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랑. 문 열리는 소리.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아메리카노 2잔을 가져왔습니다. 톡, 톡. 잔이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 안 할게. 나 나쁜 년이야. 맞아. 너 나쁜 년이야. 미라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동철과 수진이 카페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20년 전 사진이야. 나 너희 미행했었어.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왜 이혼 안 했어? 너 암이었잖아. 6개월 시한부. 미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난 기다렸어. 내가 죽기를. 그런데 넌 안 죽었지. 오히려 완치됐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부터 난 결심했어. 너를 지켜보기로.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뻔뻔하게 굴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 쿵. 20년 동안 한 번도 고백 안 했더라. 놀라워.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딸랑. 동철이 들어왔습니다. 미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 동철은 두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 카페 안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다 내 잘못이야. 동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날 좋아한 게 아니었어. 내가 강제로 관계를 만든 거야.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철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쿵. 20년 전 수진이가 암 선고 받았을 때 난 그걸 이용했어. 죽기 전에 행복하고 싶지 않냐고 설득했지. 미란은 숨이 막혔습니다. 동철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혼할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미란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딸랑.
문 닫히는 소리.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 똑딱 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화면에 수진이라고 떴습니다. 미라는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5번이나 계속 전화했습니다. 미라는 결국 받았습니다. 뭐야?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나야. 나 병원에 있어. 병원. 암이 재발했어. 이번엔 길어야 3개월이래.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야. 진짜야. 수진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미란아, 너한테 줄 게 있어. 서울대병원 812호로 와줘.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란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릉, 부릉. 엔진 소리. 창밖으로 도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왜 가는 걸까? 수진이를 왜 또 만나러 가지? 미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812호. 노크, 노크. 들어와.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쉬익, 쉬익. 기계 소리.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많이 아파 보여. 응, 많이 아파. 수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스르르. 안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미란아, 이거 내 일기장이야. 20년 동안 쓴 거. 수지는 일기장을 미란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미라는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지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내 유서야.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서 읽어줘. 부탁이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유서를 받았습니다. 미란아, 고마웠어. 20년 동안 나를 지켜봐줘서. 미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말을 다 하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타다닥, 타다닥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수진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04년 8월 15일. 오늘 동철 오빠가 또 전화했다. 나는 거절했다. 나는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다.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4년 9월 3일. 암 선고를 받았다. 6개월. 나는 죽는다. 동철 오빠가 말했다. 죽기 전에 행복하지 않을래? 나는 그 말에 무너졌다. 미라는 숨을 참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오늘 오빠와 처음 그렇게 됐다. 미란이가 생각났다. 30년 절친. 내가 배신한 거다. 미안해, 미란아. 뚝, 뚝. 미란의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페이지는 계속됐습니다. 2005년 3월 1일. 기적이 일어났다. 암이 완치됐다. 하지만 난 기쁘지 않다. 이제 오빠와 헤어져야 하는데, 오빠는 내가 살았다고 너무 기뻐한다. 나는 헤어지자고 말을 못하겠다. 2010년 7월 20일. 5년이 지났다. 오빠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나는 미란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다. 2020년 4월 3일. 15년이 지났다. 오늘 미란이가 나를 물끄러미 봤다. 혹시 알고 있는 걸까? 무서워. 2024년 7월 5일. 미란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20년 동안 나는 충격받았다. 미란이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 고백할지. 미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미라나, 내가 죽거든 내 유서를 읽어줘. 그리고 동철 오빠를 용서해줘.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랑에 서툴렀을 뿐이야. 미라나, 사랑해. 고마웠어. 미라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화면에는 서울대병원이라고 떴습니다. 미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란 씨, 수진 씨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버스, 지하철. 타다닥, 타다닥. 숨 가쁜 발소리. 병실 812호. 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수지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쉬익, 쉬익.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아, 미란이 다가가자 수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란아 왔구나. 응, 나야. 수지는 약하게 웃었습니다. 일기장 읽었어? 응. 어땠어? 미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더라. 왜 그렇게 혼자 힘들어했어? 미안해. 수지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미란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20년을 참았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미란아, 나 이제 갈 것 같아. 안 돼. 조금만 더 버텨. 힘들어. 이제 그만 쉬고 싶어. 수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란아, 고마웠어. 삑삑.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미란이 수진을 흔들었지만 수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발소리. 보호자분, 나가 계세요. 미란은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쿵.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수진아, 미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고인이 되셨습니다. 미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3일장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흰 국화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향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진의 영정 앞에 조문객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발소리, 수군거림. 미란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딸 아영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엄마 장례식 치러주셔서. 아영이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미란는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수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미란는 수진이 남긴 유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스락. 봉투를 뜯는 소리.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유서. 여러분께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박수진은 살아생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친구의 남편을 20년간 사랑했고 그 사이에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 정미란,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켜봐 줬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2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2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2번째 유서서. 미란아, 이 편지는 너만 읽어. 나 사실 하나 더 숨긴 게 있어. 20년 전 내가 암 선고 받았을 때 나는 동철 오빠를 사랑하지 않았어. 하지만 오빠는 계속 날 쫓아왔어. 나는 거절했어. 그런데 오빠가 말했어. 미란이는 모를 거야. 내가 조심할게. 나는 그 말에 무너졌어. 내가 죽으면 끝날 일이니까. 미란이는 모를 거니까. 그래서 받아들였어. 하지만 내가 살았어. 암이 완치됐어. 그때부터 난 지옥이었어. 동철 오빠는 날 놓아주지 않았어. 아영이가 있잖아. 우리 딸. 나는 딸 때문에 계속 오빠 곁에 있었어. 미란아, 내가 비겁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정말 너를 사랑했어. 친구로서 30년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부디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수진. 미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진아 바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란은 펜을 들었습니다. 사각, 사각. 서명하는 소리.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타닥, 타닥. 복도를 걷는 발소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철과 마주쳤습니다. 딩.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아,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 미란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았습니다. 동철이 내렸습니다. 미란아, 제발, 나, 정말 미안해. 뭐,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미란는 동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 안 망가졌어. 오히려 배웠어. 사람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미란는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 동철 씨. 다신 연락하지 마. 타닥, 타닥.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3개월 후. 미란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카페.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렸습니다. 미란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 20년간의 침묵. 부재 친구의 배신, 그리고 나의 선택. 타닥, 타닥, 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나는 20년간 침묵했다. 친구의 배신을 알면서도, 남편의 불륜을 알면서도. 왜일까? 침묵은 나의 무기였다. 나는 기다렸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미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구름. 수진아, 나 이제 내 이야기 쓸게. 내가 숨겼던 이야기.
내가 참았던 이야기 모두 다 미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6개월 후. 서점 진열대에 미란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침묵. 저자 정미란. 책 표지에는 두 여자가 등을 맞대고 서 있는 그림. 한 여자는 앞을 보고 한 여자는 뒤를 보고 바스락. 누군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 1년 후. 미란는 카페에서 책 사인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미란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책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20년 참았거든요. 이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이혼했어요. 어제. 미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란는 제주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컥. 현관문 열리는 소리. 딸깍. 불을 켰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수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행복해.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지? 사진 속 수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란도 웃었습니다. 고마웠어, 수진아. 30년간 내 친구였던 너? 미란는 창가로 갔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부웅.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미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자유의 냄새.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20년간 침묵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 친구의 배신, 남편의 불륜.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참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년을 참을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바로 이혼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